정부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권 의대 신설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목포시 의원들이 국내 연수를 떠나면서 공무원들에게 찬조금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찬조금을 전액 반납하고 자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천 봉화터널 진입도로 옆 건물에 끊긴 인도 문제에 대한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사라진 인도의 개설 가능성을 진단해봤습니다. 여수 시내버스 노선이 26년 만에 개편됩니다. 읍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순천시가 한 건물주와 민사소송을 비롯해 20년 동안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뚝 끊긴 인도에 시민들은 오늘도 위험천만한 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인도는 정상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 걸까요?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완공된 건물입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순천시는 봉화터널 진입도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돌연 순천시는 해당 건축물이 터널 진입도로 예정 부지를 침범했다며 건물주에게 건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10년에 걸친 소송 결과 대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 상황. 건물주는 최근 순천시에 질의했습니다. 봉화터널 진입도로 건설 당시에 불법 건축물에도 보상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해당 건축물이 손실보상 대상이라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적법한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건축물은 손실보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건축 허가 여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건축 뼈대만 있어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천시는 우리한테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불법만 저질러 왔잖아요. 그게 확인된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순천시는 해당 법령이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건축물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인도를 낼 수 있는 만큼만 건물주의 땅을 구입해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고 건물주는 20년 전에 순천시의 계고장을 받아 2층을 철거했기 때문에 이미 사라진 2층까지 모두 보상하라 주장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보름 뒤 순천시는 입장에 변화를 보였습니다. 순천시가 인도를 개설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건물의 7분의 1을 잘라서 구입하면 건물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감정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법 75조를 들어 문제가 있다면 이전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분의 3 정도, 한 8평방미터 이상인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보상할 수 있고요. 그분이 주장한 대로 2층까지 보상을 해달라면 저희들이 협의가 불가능하죠. 확인 결과 건물주는 이미 20년 전에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실측한 감정 결과서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순천시의 주장대로 건물을 자르면 건물의 안전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천시가 사야 하는 건물 면적에는 기둥 5개가 박혀 있어 이걸 뽑아내면 건물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건물주 정 씨는 이미 20년 전 순천시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내 2층을 철거했기 때문에 1, 2층 모두 보상하는 게 아니라면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순천 봉화터널 20년 분쟁의 협상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상황. 순천시는 언제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행자 안전 조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시가 26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통근 시간 몰리는 이용객으로 바삐 움직여야 했던 직장인과 학생들을 비롯해 긴 배차 간격으로 불편했던 읍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인데요. 여수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도심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여수 율촌면입니다. 거주 인구 6천여 명 가운데 3분의 1이 60세 이상입니다. 해당 주민들은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도심과 율촌면을 잇는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이 3시간이 넘으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은 오랜 기간 지속됐습니다. 여수 시내버스는 35번이 다니고 순천 교통은 96번이 다니는데 동일 시간대에 버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30분씩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환승을 해서 다른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앞으로는 이 같은 여수 시내버스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읍면 주민들의 노선 확충 수요와 신도심 형성 등을 고려해 노선 전면 개편에 착수한 겁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읍면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입니다. 여수시는 읍면 지역을 순환하는 지선버스와 장거리 구간을 빠르게 운행하는 간선버스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환승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짐을 가진 탑승객을 돕는 전문 인력도 주요 정류장마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하되 이용이 떨어지는 낮 시간대에는 버스 운행을 줄여 경제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읍면 지역에는 지간선 제도를 도입할 거고요. 시내권에는 아침 시간에 출퇴근 시간대 첨도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10시 이후에 버스 시민들 이용이 적은 상태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좀 일부 빼낼 필요가 있습니다. 빼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각 읍면동을 찾아 주민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안을 확정짓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뒤 내년 상반기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 자칫 전남권 의대 신설에 불똥이 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통합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당장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 의료계는 전공의 휴학 의대생 복귀와 의정대화 개시를 전제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당초 5,058명에서 다시 3,058명 규모로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시 의원들이 국내 연수를 떠나면서 공무원에게 찬조금을 받아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시 의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사흘 동안 전남과 경남 일대로 연수를 다녀오면서 공무원들에게 1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의원 5명과 사무국 직원 6명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찬조금 전액을 돌려주고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자성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요즘 국내 농어촌과 산업 현장의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주고 있는데요. 최근 전남도에서는 이런 외국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20, 30대 젊은 층의 외국인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5만 7천여 명, 2021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으로 점차 부족해져가는 일손을 외국인들이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겪는 언어 소통이나 정착 지원을 위한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가 영안군 사무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의 산업 현장과 대학, 지역사회 곳곳에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비자를 전환한다든지 주거 등 정착 지원 그리고 언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종합지원센터를 이번에 개소하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이곳에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일자리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는 전화 상담을 하는 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는 5명의 외국인 상담사가 배치돼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등 5개 언어로 상담합니다. 주로 출입국 비자 문제, 한국어 교육, 생활 상담 등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요할 경우 출입국 관리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외국인을 연계하고 법률 문제의 경우 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연결합니다. 실제로 최근 2달 사이 콜센터 상담은 899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510명이 한국어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호응이 이어지자 전남도는 4개국 언어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상담사 4명을 고용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개국 정도를 더 늘려서 9개국 외국인들에게 콜센터 상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체류 비자 전환 업무도 추가해서 우리가 전남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가 외국인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6월 동부권인 여수에도 전남 동부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가 열릴 예정입니다. 해마다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가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 즉 로컬라이저에 대해 전국 6개 공항을 대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방위각 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무안과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 경주공항 등 6곳의 로컬라이저를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변경하기 위해 조만간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3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한 달 전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3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를 보면 광주는 78.9로 한 달 전 80보다 1.1포인트 하락했고 전남은 한 달 전 75보다 10.7포인트 하락한 64.3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악성으로 분류된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광주의 경우 415가구로 한 달 전과 같았고 전남은 2,445가구로 5가구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긍정적, 밑돌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충남 서산과 전남 무안, 고흥, 여수 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 2단계 구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 등재 심사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의 갯벌 2단계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가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한국의 갯벌 2단계는 본격적인 등재 심사를 받게 되고 최종 등재 여부는 내년 7월 열리는 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한편 한국의 갯벌은 멸종위기종 2천여 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생태계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쯤 해남군 산이면에서 상수도관 파손으로 단수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남군은 상하수도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돼 31개 마을에서 1,700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곧바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복구 작업은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서울시가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섬 관광 활성화와 두 도시 간 사전 공동 마케팅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운항되는 아라뱃길 크루즈를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와 연계해 여수 구간 연안 크루즈 시범 운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